부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말까지 1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상승 중인 서울 수도권과 다르게 부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아파트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가격 하락 속에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6천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아직 집계에 안 잡혀져 있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분양 물량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부산의 미분양 물량이 8,000세대를 이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산 현안들, 문제점들을 계속 논하고 있는데 참 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부산 아파트 값이 111주 연속 하락이다. 2년 2개월 쭉 하락이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없던 일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누적 가격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1.96%로 전국에서는 세 번째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내수 경기에 대한 부진과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 매물은 좀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 자체가 동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부산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이제 브레이크 없이 이제 계속 상승되던 네. 그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종합 대책이란 이름 하에 이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억제된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부동산의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그의 역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완전 직격탄을 맞아서 갈수록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부작용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를 네.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4개 자치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뭐 이렇게 띄워가지고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된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네네. 부분이 크겠죠. 이제 공급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수요가 줍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금리 때문에 기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구입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아파트의 공급은 줄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새 아파트 수요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연간 1만 7천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19년, 20년 모두 2만 6천 가구 이상 정도가 생겼고요. 22년, 23년 같은 경우도 2만 5천 가구 이상입니다. 실제로 집계되는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근에서의 인허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 같은 경우는 좀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도 녹지 마련이라든지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뭔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특색 지구를 개발을 한다든지 공적인 개입을 통해서 도시 계획을 하고 있어도 결국 부근에서 이렇게 아파트로 인허가를 많이 주게 돼버리면 공급만 자꾸 늘어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기업도 그렇고 뭐 부산시의 정책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산시에서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공급 과잉 세대가 지금 한 6천 세대로 지금 6천 세대. 된다고 네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분양 물건들이 한 10,000건 정도 지금 쏟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구 유출 때문에 인구 유출. 저희가 네.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 조절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이제 수요도 이제 증가한다. 이런 결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그 공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힘든 상황입니다. 자, 지난 8일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또 하나 내놓았는데요. 이게 서울 수도권 얘기만 있고 지역 얘기는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 짧게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근 88 이제 주택 공급 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 그리고 수도권 공급 억제하고 이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도권의 상황에 이제 맞게 이렇게 대책이 수립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방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거는 저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이제 CR 리츠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자체가 이제 지방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이제 주택 개발이라든지 주택 건축에 대한 그런 이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춘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의 최근 최초 분양가들이 평당 3천에서 4천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가격이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의 주택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서울의 물량이 늘어나 버리고 거기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하게 되겠다라는 투자 심리를 오히려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네. 결국은 지역 인구들도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서울에서도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된다면 지금의 그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지 가속화시키죠. 막을 네.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전월세의 형태로라도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양극화는 물론이고 결국은 지역이 더 소멸하는 데 가속화가 된다라는 우려를 좀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살아남을 관점을 다시 한번 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